우발성의 존재론을 위하여. 사랑은 우연인가 아니면 숙명인가? 이 문제만큼 의견이 갈리는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랑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주팔자나 타로점과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물론 그도 연인을 만나게 된 사건을 신비하다고 느끼긴 한다. 만약 동창을 만나러 광화문 대형 서점을 가지 않았다면, 친구가 늦게 나와 데미언 라이스의 CD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쌓아놓은 CD 덩어리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그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녀도 쇼팽 CD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자신이 찾던 CD가 쌓아놓은 CD 덩어리 하단부에 있지 않았다면 그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나 그녀는 모두 자신들의 만남과 그로부터 발생한 사랑을 숙명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두 사람은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노력으로 사랑을 지속하리라 다짐한다. 사랑에는 숙명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노력이 없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소멸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마주치기 이전에 나의 사랑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은 사랑에 대해 조바심을 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나의 사랑이 나의 곁에 나타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예정되어 있던 나의 연인이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인이 결별을 선언해도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지만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내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아. 네가 돌아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커피숍에 나와 차를 마시고 있을 거야.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매정하게 떠난 연인은 문득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15년 전 함께 들러오곤 했던 커피숍을 행복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찾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잘 지내셨나요? 자리에 앉으며 연인이 이야기를 건넨다. 그러자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미소를 띠며 말한다. 올 줄 알았어. 아직도 카푸치노를 좋아하니? 사랑은 마주침 이전에 결정되어 있는 숙명적인 혹은 필연적인 것일까? 아니면 사랑은 마주침이 일어난 뒤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런 물음은 철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상화될 수 있다. 의미가 마주침에 선행하는가? 아니면 의미는 마주침 뒤에 오는가? 혹은 다음과 같이 풀 수도 있다. 필연성이 우선적인가? 아니면 우발성이 우선적인가? 2000여 년 서양 철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 주류 철학자들은 전자의 입장을 표방했다. 물론 소수의 비주류 철학자들은 꿋꿋하게 후자의 입장을 견지했다. 플라톤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 등은 의미란 미리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현대 철학자들 대부분에게 있어 의미란 우발적인 마주침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전벽해라고 했던가? 현대에 이르러 철학적 국면은 완전히 돌변한 것이다. 지금은 우발성이 필연성의 논리를 압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중심부에 둘레즈라는 철학자가 있다. 둘레즈는 필연성과 우발성의 논리를 각각 나무와 리좀에 비교하면서 현대 서양 철학의 사유 경향을 가장 명료하게 규정했다. 리좀은 출발할지도 끝에 이르지도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중간에 있으며 사물들 사이에 있는 사이, 존재이고 간주곡이다.
나무는 친자관계를 이루지만 리좀은 결연관계를 이루며 오직 결연관계일 뿐이다. 나무는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동사를 부과하지만 리좀은 무엇과 무엇과 라는 접속사를 조직적으로 갖는다. 이 접속사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동사에 충격을 주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힘이 충분하게 들어있다. 우선 둘레지는 우리의 사유를 두 가지 이미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나무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리좀이란 이미지이다. 나무는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받고 서서 무성한 가지와 잎들을 지탱한다.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가지와 잎들에 앞서 존재하는 절대적인 토대, 즉 절대적인 의미이자 필요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들레지는 뿌리와 줄기로 구성된 나무 이미지를 아버지와 아들의 구조로 이루어진 친자 관계에 비유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없다면 아들은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절대적 의미를 지닌 것은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좀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리좀은 땅속에서 부단히 증식하면서 다른 뿌리줄기와 마주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온갖 방향으로 뻗어가는 식물을 의미한다. 리좀의 활동이 새로운 마주침과 다양한 유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둘레지는 남녀가 마주쳐서 맺어지는 것과 같은 결연관계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좀은 새로운 타자나 사건과의 우발적인 마주침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주쳐서 만들어진 존재다. 물론 두 분은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마주칠 수도 있었다. 어쨌든 두 분은 우연히 마주쳤고 두 분의 사랑을 통해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서 수정체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만든 것이다. 물론 정자와 난자는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아가 지금 누군가는 누구와 마주쳐서 사랑을 나누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도 이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와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사랑하는 상대와 마주친 것이다. 이런 우발적인 마주침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바로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무한한 마주침을 둘레지는 무엇과 무엇과 라는 접속사로 상징한다. 바로 우리는 이런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의 마주침, 즉 우발적인 만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런저러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현재 우리는 무한한 우발적인 마주침의 결과 무엇과로 설명될 수 있는 우연한 만남들의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존재에 확고한 뿌리가 없다고 해서 결코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괴로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과는 또 다른 사람 혹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축복 말이다. 어쨌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마주침과 사건들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다시 물어보자. 사랑은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우발적인 마주침에 의존하는가? 사랑을 숙명적이라고 본다는 것은 나무의 이미지를 따른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10년 동안 매주 토요일 떠나간 연인을 기다릴 수 있는 아름드리 고목과도 같은 삶,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오지 않더라도, 아니 오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이야. 반면 사랑을 우발적인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둘레지가 제안했던 리좀의 이미지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여행을 계속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의 기쁨이 지속되는 한 그 사람과의 마주침을 끈덕지게 지속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한때 기쁨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결별을 고하게 될 것이다. 굿바이.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날 거야. 너도 좋은 사람과 만났으면 좋겠어.